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조지 레너드의 마스터리입니다. 슬럼프를 즐겨라. 어렸을 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래야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높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으며 대학교에 가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들 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뭔가를 해야만 다음의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내내 들어왔다. 평생을 뭐뭐 해야만, 뭐뭐 할 수 있다는 논리에 고문을 당하며 살아온 것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묘미는 그것이 달든 쓰든 노력의 대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데 있다. 우리는 그간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물, 보상, 절정의 순간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슈퍼볼에서처럼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패스를 캐치해 경기에서 이기고 난 뒤에도 언제나 내일은 찾아온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내일이 찾아온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고 해도, 엄청난 마스터리를 이뤄낸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정체기에서 보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정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다 결국 자기 파괴적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자라면서 학교 교육에서, 일에서 뚜렷한 발전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계속 노력해야 하는 정체기가 실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즐기고 심지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적이 있는가? 나는 중년에 접어들어 운 좋게도 합기도를 배웠다. 무척 어렵고도 왕도가 없는 운동이라 정체기를 온몸으로 절절히 체험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꾸준히 실력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했다. 그래도 첫 번째 정체기는 비교적 짧았던 탓에 가볍게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년 반쯤 지났을 무렵 심각한 정체기에 빠졌단 걸 알았다. 큰 충격과 실망감에 사로잡혔지만 어찌어찌해서 견뎌냈고 이후 폭발적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다. 몇 개월 후 또다시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자 젠장 정체기가 또 왔군 하고 중얼거렸다. 이후 몇 개월 동안 조금씩 향상되다가 또다시 정체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또 정체기네. 잘 됐어.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훈련하면 돼. 머지않아 실력이 훌쩍 느는 시기가 오겠지. 합기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여유 있고 편안하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정체기에 충분히 머물러야 하는 이유. 당시 내가 다니던 합기도 도장은 생긴 지 18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파란 띠보다 높은 수련생이 없었다. 유일하게 검은 띠였던 사범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 같았다. 나는 감히 그들과 같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투지는 넘쳤으나 인내심은 부족하며 항상 주어진 목표를 향해 가장 빠른 최단 거리를 택했던 나였지만 이번만은 그 어떤 목적도 없이 훈련 그 자체를 위해 열심히 꾸준하게 훈련했다.
몇 개월간 흐트러짐 없이 훈련의 흐름을 유지했는데 내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나조차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업 자체가 보상이자 선불교에서 말하는 무사였다. 일주일에 서너 차례 7시부터 9시까지 합기도 훈련을 했다. 시내에 자리한 도장으로 차를 몰고 가노라면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문제와 잡념이 점차 사라졌다. 흰색 누빔 도복을 차곡차곡 접어 개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안정되고 마음속 평화가 찾아왔다. 도장까지는 차로 30분이 걸렸다. 다리를 건너고 길 언덕길에 올라 1단으로 주행해서 가다 보면 곧 자동차 영업소가 줄지어 자리한 넓고 시끄러운 거리가 나오고 그곳에 있는 도장에 도착했다. 주변은 시끌벅적했지만 2층에 있는 도장으로 올라가는 길은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도장은 나라는 존재에게 무척이나 낯선 동시에 완벽히 친숙한 공간이었다. 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좋았다. 도장에 들어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안내 데스크에 마련된 선반에서 회원증을 꺼내고 탈의실에서 도복을 갈아입는 항상 똑같고도 늘 새로운 이 의식을 사랑했다. 탈의실에서 나는 땀내음과 낮은 대화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다른 수련생들이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좋았다. 매트에 발을 내디디며 다른 수련생들과 인사하는 것도 발바닥에 차갑고도 단단한 매트의 표면이 느껴지는 것도 일본에서 명상할 때 앉듯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수련생들 사이에서 내 자리를 찾는 것도 모두 좋았다. 사범이 들어와 다시금 인사하고 준비 운동이 시작되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동작의 속도와 힘이 더해지고 숨이 거칠어지는 순간을 나는 정말로 즐겼던 것 같다. 모든 상황이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가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물론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수업하는 날 유난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 매트 위에서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만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날들도 있었다. 가끔은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피하고만 싶은 인간의 본능에 무릎 꿇고 쓸데없는 일을 하며 저녁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무기력증만 극복하고 내 루틴을 잘 따르면 작은 기적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심정으로 도장의 계단을 오르든 이후 2시간 동안 수백 번 맺혀지고 내팽개쳐지고 나면 온몸이 욱신대지만 살아있음을 느끼며 행복으로 가득 차 도장을 나설 것임을, 그날 밤은 매우 환하게 반짝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기쁨은 실력 향상이나 목표 달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어느 주말 마라톤처럼 이어지는 고된 훈련을 마친 후 사범이 나와 수련생 한 명을 사무실로 불러 검은 띠 바로 아래인 갈색 띠를 건넸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어느 날 밤, 도장에서 가장 높은 갈색띠 4명이 모여 언젠가 검은 띠를 하게 될 순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검은 띠 생각을 하자 흥분이 되는 동시에 묘하게 불편한 기분도 들었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는 낯선 뭔가가 느껴졌다. 야망의 벌레가 아무도 모르게 내 속을 좀먹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넷이서 대화를 나눈 이후
3주 동안 모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발가락이 부러졌고 팔꿈치 인대가 파열되었으며 어깨가 탈골되거나 팔이 3군데나 부러진 사람도 있었다. 부상은 뛰어난 스승이었다. 우리가 정신 차리게 도와주었다. 부상에서 회복된 후 우리는 전처럼 목표 없이 꾸준히 훈련하던 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 4명은 모두 검은 띠를 땄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했다는 뜻이 아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타입은 정체기가 오면 더는 노력하지 않는다. 이제와 그때를 돌아봐도 우리는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분명 마스터의 길에 올라 있었다. 현실에 안주하는 타입과는 달리 열심히 노력했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현재의 위치보다 앞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배웠고 그 후부터는 필요한 만큼 정체기에 충분히 머무는 태도를 유지했다. 야망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그 야망을 다스릴 줄 알았다. 우리는 다시 훈련을 즐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체기를 사랑했고 그렇게 실력이 향상되었다. 끝없이 노력해야 하며 몹시 힘들기에 그만큼 보상이 큰 무술의 세계에서는 특히 마스터리의 역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의미 있는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즉시성과 효율성을 내세워 마스터리를 방해하는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하는 일에서 위대한 뭔가를 이루려 하고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체기를 사랑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의 삶은 생생하고도 충만하다. 작가인 친구가 내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다. 정말로 행복해. 쓸데없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야. 서재에 들어서면 즐거움의 신호가 느껴져. 책장에 가득한 책들과 서재 특유의 향에서 말이지. 그런 신호들이 그간 내가 써왔던 글, 앞으로 쓸 글에 담기는 거야. 전날 밤을 지새웠더라도 그 방에서는 피로가 사라져. 문장 하나를 써내려가는 것부터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까지 온갖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 올림픽 체조 선수인 피터 비드만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켰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돈이나 명성, 메달을 위해 시작한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참된 갈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지 않아요. 직접 찾아 나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긴 하지만 결국 제가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체조가 재밌었어요. 언젠가 올림픽에 출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예술가로서 일주일에 닷새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한 화가는 이렇게 말했다. 제게는 루틴이 중요해요. 정해진 루틴을 시작할 때면 굉장한 행복감이 밀려들어요.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제 모습이 좋아요. 묵묵히라는 단어가 정확할 듯 싶어요. 루틴이 잘 진행되면 이게 내 본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루틴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 본질을 배반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어렸을 적 화재 보험사에서 일했던 아버지는 토요일 아침마다 나를 사무실에 데려갔다. 사실 출근할 필요가 없는 날인데도 그저 이끌리듯 사무실로 나가셨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버지의 즐거움이자 루틴이었다. 아버지가 우편물을 살피는 동안 나는 사무실을 마음껏 둘러보며 각종 기계와 도구들을 만지고 놀았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던 타자기, 두루마리 종이를 끼워 사용하는 수동 계산기, 스테이플러와 펀치, 구식 녹음기 등이 있었다. 그렇게 나는 토요일 아침의 고요함, 잉크, 고무 지우개와 낡은 목재 가구의 냄새를 사랑하게 됐다. 온갖 기기를 만지작거리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며 놀다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면 일에 깊이 집중한 아버지의 모습이 신기해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우편물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분류하고 비서에게 전달할 메모를 남겼다. 아버지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무척이나 편안해 보이는 동시에 완벽한 몰입에 빠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은은히 빛나는 눈빛에 입술은 살짝 열려 있었고 숨소리는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두 손은 최면에 빠진 것처럼 부지런히 움직였다. 기껏해야 10살 정도였던 나는 나중에 나도 저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내가 하는 일에서 저 정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학교 수업 때는 물론 좋아하는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할 때도 그 정도의 집중력과 즐거움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명성을 얻는 등 외적 보상을 추구하는 야심찬 남자였다. 하지만 일은 물론 일할 때의 느낌과 리듬, 모든 조화를 사랑했다. 훗날 아버지의 동료가 내게 와서 아버지가 업계 최고였다는 말을 해주었다. 물론 아버지는 충분한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인정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기 마련이고 명성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 큰 갈증만 불러온다. 중요한 건 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외적 보상이 없을 때도 그 일을 계속 해내는 태도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음식이자 생명수다. 마스터의 진짜 얼굴.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몰입한 아버지의 얼굴은 마스터의 길에 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바로 그 표정이었다. 이는 육체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도달한 사람들에게서도 보이는 얼굴이다. 흔히 승리의 짜릿함, 패배의 고통이란 제목으로 스포츠 기사에 실리는 사진을 보면 경이로울 정도의 분투 끝에 승리한 얼굴 혹은 패배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 절정의 순간일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마스터의 진짜 얼굴은 편안하고 고요하며 가끔 희미한 미소까지 띠는 모습이다. 사실 가장 존경받는 스포츠 선수들은 가끔 다른 차원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들은 수많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음 속에서 상대 선수를 마주해 힘들고 때론 초자연적이기까지 한 일들을 별일 아닌 듯 해내고 혼돈에 빠지기 쉬운 순간에도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조화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에스콰이어의 마스터리 기획 기사를 준비할 때 나는 진짜 마스터의 얼굴을 찾아보고 싶었다. 대형 포토 에이전시 여러 곳을 돌며 사진과 슬라이드 필름을 수백 장 살펴보던 중
그토록 찾았던 얼굴들을 발견했다. 1마일 달리기 경주에서 마지막 바퀴를 도는 스티븐 스콧의 얼굴은 놀랍게도 고요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 다이빙 보드 끝에선 그렉 루가니스의 얼굴은 침착한 집중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다. 마루 운동에서 비드마의 몸은 불가능에 가까운 격렬한 동작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깊은 사색에 빠진 듯 고요했다. 수비수가 뻗은 손 위로 스카이훅 슛을 던지는 농구선수 카림 압둘자바의 얼굴에는 내면의 기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압둘자바는 뛰어난 농구 실력으로 얻은 돈과 명예, 특권을 누렸지만 그 무엇보다 자신이 개발한 스카이훅을 사랑했다. 앞서 말했듯이 목표를 이루는 것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미래와 과거에 치중한, 즉 감각의 영역을 벗어난 일들이다. 마스터리는 현재의 순간에만 존재한다. 직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정체기를 사랑한다는 건 현재를 사랑하는 것이다. 노력에 따른 비약적 향상과 성취의 달콤한 열매를 즐기는 것이며 또 한 번 맞이할 새로운 정체기를 담담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정체기를 사랑하는 건 당신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오래 지속되는 뭔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